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은 일단은 A1이 2인 수열 AN과 B1이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 중요한 단서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개념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 밑으로 갈 것도 없이 바로 나와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개념이냐? 바로 요거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인데, 이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합을 알면 일반항을 알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좀 각색해서 얘기를 합니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으면 좋고, 처음이라면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이 관계는 선생님은 합을 알면 일반항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SN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관계식을 써서 AN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N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SN을 만들 수 있듯이, 거꾸로 SN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관계, 이 계산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지금 시그마는 합이죠. 여기 있는 애한테 1부터 n까지 넣고 더한 그 합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러한 수열에 대한 SN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수열의 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도, 즉 bn 플러스 1분의 an도 그냥 알고 있는 거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요건데, n이 2 이상이라는 거, 이러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요 n에다가는 2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n-1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S0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는 식은 2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어디서 넣을 수 있느냐? 처음에 주어졌던 관계에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k가 1부터 1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1 넣는 거, 초항을 얘기하는 게 되죠. 1부터 1까지의 합은 그냥 1항 처음 거 하나니까. 그래서 이 1은 요 관계식 자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요 식에다가는 2부터 넣어서 그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요것을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n-1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요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겠다. 그럼 여기 뭐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이거에서 n 대신에 n-1이 들어간 거를 빼준 거고, 강조했다시피 요것을 계속 달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건 계산만 하면 여기는 이제 n항만 남겠죠. 여기다가 n항 집어넣은 것만 남아 있을 테니까 여기는 bn 플러스 1분의 an이 될 것이고, 이쪽은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이제 요 정리 좀 해준 거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 좀 해준 거고, 그러면 이렇게 an과 bn의 관계를 2부터 넣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2는 b3 곱하기 2 빼기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2랑 b3를 알아야 지금부터 이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는 a2랑 b3를 모른다. 문제에 처음 나와 있는 정보들은 얘네들인데 a2랑 b3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부터 넣을 수가 없다. 여기에다가 1을 넣고서 a1은 b2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 넣은 건 도대체 어디서 쓴다? 여기죠.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그게 b2분의 a1이고 그게 2분의 1이다 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나온 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는 못 넣고. 자, 그렇게 돼주면 바로 이렇게. 그럼 이제 방금 전에 a1이 뭔지를 아니까 a1에다가 집어넣어주면 b2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b2는 b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었고 초항이 2고 두 번째 항까지 알았다면 bn은 다 안 거죠, 그냥. 그래서 바로 bn은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 나왔죠. 뭐 bn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그 an도 나오는 거니까. 뭐 구하자고 했다? 이렇게 시그마 1부터 5까지 넣고 더하자. 여기다가 1부터 5까지 넣고 더하자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서 시그마 공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조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거는 그냥 시그마 공식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1부터 5항까지니까 그냥 넣고 더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b라는 수열은 내가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A2, A3, A4, A5를 각각 다 계산해서 더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띡 f1이 0이고 띡 f2가 0이고 띡 f'0은 마이너스 7이고 다 나왔죠? 일단 문제를 더 읽을 것도 없이 여기서 fx는 그냥 바로 만들면 되죠. 왜냐면 3차 함수니까 미지수를 최대 4개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만들 텐데 이미 최고차항 나와 있고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그러면 이제 미지수 이제 B, C, D 3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식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를 만들 건데 그 전에 잠깐 요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은 그냥 fx 방금 썼던 것처럼 해서 미분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됐을 때 f'x라는 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고 여기서 f'0라는 거는 빵 들어가서 죽고 빵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냥 c죠. 그지? 그러니까 이 f'0라는 건 그냥 바로 뭐다? 1차항의 개수다. 마치 f0가 바로 상수항인 것처럼 f'0라는 건 1차항의 개수니까 이 fx를 식을 만들 때 fx의 식을 만들 때 최고차항은 반영해주고 이것도 1차항의 개수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2개만 사용한 형태로 바로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문제에 또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정적분과 넓이죠. 우리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좀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적분 요 기호는 뭐냐면 이 x에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넣어가면서 이 fx를 모은다예요. 모은다. fx를 하나하나 주워 모은다. 어떻게? x에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넣어가면서 fx를 하나하나 주워 모은다. fx라는 건 함수값이고 함수값은 y 좌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라고 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x가 쭉 알파부터 베타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이 fx라는 함수값은 이렇게 함수값들이죠. 이게 함수값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럼 이 함수값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러한 넓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함수값들은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 넣으면서 생기는 함수값들은 전부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이 넓이에는 음수는 없으니까 이 넓이랑 같아질 것이고 이번엔 베타부터 감마까지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함수값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 함수값들은 음수죠.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음수인 함수값들만 주워 모았으니까.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한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b가 아니죠, 이제. 왜? 음수인 상태로 다 모았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만큼은 양수인 상태로 이만큼은 음수인 상태로 모이게 될 테니까
그 정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인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배운 친구들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절대값을 씌워서 하거나 혹은 위의 거에서 아래 것을 빼서 정적분을 해야 올바른 넓이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알파부터 베타까지 넣어가면서 더 위의 함수에서 더 아래의 함수를 빼줘야 이렇게 함수값들을 뺀다 그랬으니까 빼줘야 이렇게 양수인 것들로 모인다는 거예요. 양수인 것들로 모여야 제대로 넓이가 되니까.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위의 거에서 지금 그림은 fx가 이렇고 gx가 이러니까 더 위의 식에서 더 아래에 있는 식을 뺀 것을 적분하는 거죠.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근데 왜 그게 왜 그렇다? 그래야 양수인 것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F1, F2 적용해서 A, B 찾고 나니까 fx는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자, 1.5와 점 P 때 3,F3이에요. 내가 fx 다 완성했으니까 여기다가 f3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p의 좌표는 만들 수 있을 거고, 에 대해서 선분 OP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 하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방금 내가 이 점 p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선분 OP라는 것은 원점이랑 p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OP는 그냥 y는 4x라고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y는 4x고 요만큼이 fx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자고 했죠? 보니까 y는 fx와 y축 및 선분 O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넓이를 b 라고 하면서 요거 구하죠. 잠깐 보니까 이 넓이가 a, 이 넓이가 b. 그런데 뭘 구하자 그랬다? b 빼기 a를 구하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걸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양수인 상태가 되고 이 넓이는 음수인 상태가 된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에서 이것을 뺀 것을 적분하면 여기는 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니까 이렇게는 어련히 양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거니까 더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것을 뺐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인 길이들이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b 빼기 a라는 건 그냥 어련히 정적분만 하면 된다. 이거를 일일이 구해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0부터 3까지 누구를? 얘에서 얘 뺀 걸 적분하면 이만큼은 어련히 양수가 될 거고 이만큼은 어련히 음수가 되면서 b 빼기 a라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b 빼기 a라는 건 누구? 요 직선 4x에서 요 곡선 fx를 뺀 것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적분 계산이니까 계산만 하면 답이 된다는 거죠.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따로 구해서 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